기업 이익만이 주식 시장의 등락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금융시장에는 어떤 재무 보고서보다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설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섰던 2020년,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왜일까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과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가 부실 자산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을 전환하자마자 수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단 몇 주 만에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이 급증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지출을 긴축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투자에 소극적인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항상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펌프 앤 풀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우리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시경제 변수를 분석하여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최대의 수익 기회를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노동 생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직접 투입한 10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에 있습니다. 금리가 0%까지 떨어지면 돈은 굶주린 짐승처럼 몰려듭니다. 경직된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대신 주식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가 광란의 자산 붐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 정책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거시경제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 자들이 펼치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 이익이 단기적인 변수에 불과하다면 정부 정책은 시장의 생존 추세를 결정하는 불변의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은 투자자들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펌프 앤 풀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입니다. 할인율이 모든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는지부터 ME 통화 공급량이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식 시세표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조종하는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 정책의 절대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퍼붓는 펌프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꿔 급격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빼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2022년을 보세요. 연준의 단 한 번의 긴축 조치로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이 시장의 숨결이고 정책이 폐와 같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몇 개별 기업의 이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금리와 재정 부양책의 운영 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자본은 즉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책이 각 주식시장 부문에 미치는 전달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대중이 알아차리기 전에 자금 흐름의 변곡점을 조기에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승세를 타는 열쇠입니다. 현금 흐름은 생명줄과 같지만 정책은 그 리듬을 조절하는 심장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신문의 뉴스가 이미 보도된 후에야 너무 늦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달인이 되려면 정책 시차와 실질 금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조정할 때 그 영향이 기업 이익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3,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인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재정 정책을 완화하면 종자 자본이 인프라 및 부동산 부문의 회복을 촉발하여 단순한 유동성 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연준의 정책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변할 때 자금이 어디로 흐를지를 수치화하는 데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한 주식은 최적의 안전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에 역행하는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에 자금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십시오. 이윤폭 축소는 궁극적인 결과이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현실에 반응합니다. 생존의 열쇠는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축 금리보다 높게 유지되면 자금은 가치 보존을 위해 주식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변하면 자본은 가차 없이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지표는 환율 변동과 중앙은행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유입 및 유출 활동입니다. 환율 압력이 심해지고 국내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시스템 유동성이 경색되면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기업 이익 감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스템 유동성에 균열이 생기는 첫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자금을 회수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책이 게임의 판도를 결정하며 현금 흐름은 정책 이반자들이 체스판 위에서 조종하는 하나의 말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쏟아부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금을 빼내면서 시장을 치명적인 유동성 부족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젠가처럼 쌓아 올린 금융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맨 아래에 있던 저금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중앙은행에만 집중하고 정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 정책이 공공투자를 촉진하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를 동반할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은 구축 효과를 일으켜 공공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자본을 직접적으로 고갈시킵니다. 구제금융이 때때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신 폭락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모든 기존 규제 수단이 무력화되는 상태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의 잔해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공식금리가 아니라 ME 통화 공급량의 실제 변동과 채권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관찰해야 합니다. 자본의 한계 비용과 기업의 실질 수익률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만 일시적인 경기 반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주기의 시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병목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투자는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연쇄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90%가 빠지는 논리적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공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자금 집행이 효율적인 자본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만 초래하여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빨리 통화 정책을 긴축하게 만들 뿐입니다. 구축 효과의 역설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과도하게 차입하면 신용시장에서 민간 기업과 자본 경쟁을 직접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도 전에 시장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때 기존의 지원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뉴스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접하게 되지만 기업들은 높은 자본 비용 때문에 자금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 정책은 부드러운 손길을, 통화 정책은 강경책을 펼치는 모순적인 구도가 형성되어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구제 노력은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바로 그 순간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정치와 경제 주기의 불일치, 즉 해결되지 않으면 인위적인 성장의 물결 속에서 영원히 뒤처지게 만드는 병목 현상에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현실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공공투자 자본이 복잡한 절차에 얽매여 발목이 잡히면 성장을 창출하기는커녕 시스템에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려 하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과도한 채권 발행은 의도치 않게 시장 금리를 상승시켜 민간 부문 자본 유입을 직접적으로 압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축 효과, 크로딩 아웃 에펙트입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중첩되면서 주식 시장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억누르는 현상입니다.
언론 헤드라인에 나오는 화려한 지출 수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문 투자자는 화폐 유통 속도, velocity of money를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 국고에 묶여 있거나 특정 이익 집단 사이에서만 순환하고 생산 부문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주식 시장의 모든 성장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인위적인 급등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구매력 감소라는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유동성을 고갈시키는 함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언제 실제로 기업 이익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그 해답은 어떤 GDP 데이터보다 더 민감한 지표에 있으며, 그 지표는 대규모 매도세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함정은 잔혹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그 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극심한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책금리를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해결책은 은행 간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실제 자본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해집니다. 이러한 논리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화폐 유통 속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방어적인 투자 심리로 인해 은행 시스템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유동성 함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함정에서는 수요를 자극하려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진정한 시장 돌파구의 열쇠는 찍어내는 돈의 양이 아니라 그 자본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주기는 실질 금리가 예상 GDP 성장률보다 낮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교차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근본적으로 규칙이 바뀐 게임에서 영원히 수동적인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결정 과정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방향을 전환할 준비가 되었다는 실질적인 징후는 무엇일까요? 이는 통화 공급의 진정한 건전성을 반영합니다.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 계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정책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기업의 실제 차입 비용은 여전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시스템적 위험이 극에 달해 시중은행들이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앙은행의 낮은 금리로 예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모든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에 기반한 인위적인 성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 젠가 구조의 붕괴는 자금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본 순환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생존의 해법은 개별 거시경제 지표를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ME 통화 공급량과 실질 신용 증가율 간의 괴리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생산의 생명선에 진정으로 도달할 때 비로소 시장은 파괴적인 강세 함정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안정되기 시작하더라도 경상수지 불균형과 같은 블랙스완 변수가 순식간에 상황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자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마지막 경고 신호를 알아챌 만큼 충분히 경계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명목 금리 수치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전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지표, 즉 ME 통화 공급 증가율과 신용 스프레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ME 증가율이 인플레이션과 GDP 증가율의 합보다 낮으면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주식시장은 사실상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용 스프레드, 즉 국채 수익률과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 수익률의 차이를 관찰하십시오. 이 차이가 좁아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자금이 은행 금고에 묶여 있는 대신 경제의 생명줄로 실제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발표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경제의 자본 흡수율도 살펴보십시오. 신용 증가율은 빠른데 실질 GDP가 정체되면 부채로 인해 자산 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신호이며, 통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할 때 불가피한 붕괴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합니다. 정치적 의지와 은행 시스템의 실행 능력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침반입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저금리 때문이 아니라 과잉 유동성 때문입니다. m 이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총 인플레이션율과 GDP 성장률보다 낮으면 국지적인 자본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때 주식은 항상 가장 먼저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M이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도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채와 국채 수익률의 차이가 벌어지면 중앙은행에 안심시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정책 금리가 아니라 은행 간 금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금리가 예금 금리 상한선을 갑자기 넘어서면 유동성 병목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은행 시스템 내에서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보십시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거나 극도로 낮고 금리 변동의 전달 계수가 안정적일 때 비로소 시장은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인 투기적 파동이 아닌 내재적 강점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주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확대되는 격차는 금융 시스템 내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정책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신용 스프레드가 좁아지지 않으면 자금은 안전자산에 묶여 주식 시장은 현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메마른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다층 분석이라는 필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결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곡선과 현금, 회전율 간의 상관관계를 관찰해야 합니다. 역전된 수익률 곡선과 둔화된 현금 회전율은 대규모 매도세의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단기적인 유동성 제약에 의해 억눌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언론의 금리 발표에 기대지 말고 자본 흐름의 진정한 회복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M이 통화 공급량이 바닥을 돌파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좁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재정립하는 시점입니다. 이는 금융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기업 이익은 회계 조작을 통해 조작될 수 있지만 금리 구조와 통화 공급량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 시너지의 다면적인 특성은 거시경제 건전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수익률 곡선에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은 통화 완화와 재정 부양책 간의 합의를 반영하여 주식시장 호황의 이상적인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대로 단기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을 넘어서면 모든 통화 발행 노력이 인플레이션과 시스템적 위험에 흡수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시장 폭락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화 유통 속도라는 관점에서 자금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M2 통화 공급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때로는 급등하고 때로는 침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통화 승수 때문입니다. 자본이 부실 채권이나 비생산적인 투기적 프로젝트에 묶여 있으면 실제로 자금이 순환하여 잉여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실질 금리가 낮지만 양의 값을 유지하고 수익률 곡선이 다시 기울기를 보이며 통화 회전율이 회복되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때 비로소 시장은 축적 단계를 벗어나 인위적인 유동성의 과장 광고가 아닌 진정한 내재적 강점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높은 자본 비용과 약한 소비자 수요 사이에서 기업 이익이 짓눌리는 임박한 경기 침체에 대해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려면 정책 매트릭스 내에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리는 반면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할 때 시장은 극심한 괴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금은 일반 대중에게 흐르지 않고 정부 지출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부문에만 집중되며 부동산과 같이 금리에 민감한 부문은 유동성 경색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핵심 변수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회전율이 낮으면 실질적인 성장이 아닌 국지적인 자산 거품만 형성하게 됩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명목 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곡선의 변화와 환율 변동을 분석하여 자본 흐름의 반전 지점을 파악합니다. 이 시점은 모든 자산이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닌
시스템적 위험에 기반하여 재평가되는 시점입니다. 거시경제가 변동한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몽상가들의 주머니에서 탄탄한 방법론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로 옮겨갈 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 금리, ME 통화 공급량, 수익률 곡선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 즉 정책 동기화로 수렴되는 아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개별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 매트릭스가 모든 시스템적 역풍을 제거한 후에 최종 결과인 순유동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리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교차점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투자 지출을 대폭 늘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 잉여를 유지할 때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신용 스프레드나 수익률 곡선과 같은 지표는 더 이상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조기 경보 장치가 됩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동시에 ME 증가율이 인플레이션과 GDP 증가율을 초과하면 자금 흐름이 공식적으로 개방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공명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역설을 풀고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바닥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동일지라도 가장 큰 변화를 예측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데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개별 수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유동성이라는 궁극적인 공식을 해독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공식은 총 중앙은행 자산에서 국채 계좌 잔액과 환매 조건 부채권 레포, 계좌 잔액을 뺀 값입니다. 이는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고 있으며 증권에 투자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금의 총액입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이전의 모든 역설이 명확해집니다. 정부가 준비금 계좌에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인출하여 지출함으로써 유동성 흐름을 창출하고 통화 긴축을 상쇄한다면 고금리 환경에서도 시장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핵심 비밀이 드러납니다. 시장은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순유동성이라는 준비금이 양측 모두에서 고갈될 때만 붕괴합니다. 투자자에게 최적의 해결책은 개별 사건을 쫓는 것을 멈추고 유동성 매트릭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재정 펌프와 통화 릴레이 밸브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점이 바로 초고속 성장 사이클의 폭발적인 지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뉴스에 뒤늦게 합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는 선두주자가 됩니다.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견고하고 탄탄한 투자 로드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악재 때문에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순유동성이라는 저장고가 고갈될 때 붕괴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실제 돈 찍어내는 기계의 흐름을 관찰하면 됩니다. 사상 최고 금리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시스템의 지원창을 통해 순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어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을 통해 언론의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금리 인상 발표에 당황하는 대신 국채 잔고와 역환매 조건 부채권, 리버스 리포, 거래 추이를 차분히 관찰하여 실제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최적의 해결책은 정책 일관성을 기준으로 필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완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은 가장 견고한 완충 장치를 갖추게 됩니다. 총 유동성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순간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 조성자의 논리를 통해 진정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정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금 흐름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예측 모델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은 시장이 정부의 발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무제표상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순유동성 차트를 베트남 지수, VN 인덱스나 SP500 지수의 변동에 겹쳐보면 역사적 전환점마다 놀라운 일치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해결책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금리 뉴스를 수동적으로 읽는 대신 재무부의 실제 자금 지출률, 중앙은행의 순자금 인출 현황, 그리고 채권 수익률과 예상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라는 세 가지 요소의 수렴을 기반으로 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릴 때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본 흐름 시스템을 이해하면 명목 금리 수치의 잡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초록색과 빨간색 가격이 아니라 거대한 통화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공식적으로 게임의 주도권을 잡게 되며 대중이 뉴스의 미로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정책적 충격을 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차점에서 모든 모호함은 사라집니다. 주식 시장이 무작위 카지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 마치 액체 수면 위에 떠 있는 부표와 같은 거대한 유압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물들의 궁극적인 비결은 재무 보고서를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와 정부의 실제 지출 속도 간의 조화를 통해 유동성 전환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순유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언론의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모든 배를 띄우는 밀물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실제 유동성 공식의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면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궁극적인 경고입니다. 이 핵심을 터득하면 단순히 뉴스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조종하는 전략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깨어나기도 전에 시장 추세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이해는 복잡한 거시경제 변동을 지속 가능한 수익 이점으로 전환하는 궁극적인 무기이며 정보 과부하 속에서도 시장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적 완화와 재정 통제를 결합합니다. 기준 금리 개념에서 나아가 시장의 현실을 파악하는 궁극적인 열쇠인 순유동성 공식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식 시장을 무작위적인 도박장이 아닌 정책과 현금 흐름이 핵심 원인이며 주가는 단지 결과일 뿐인 규제된 금융 시스템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거래 세션을 볼 때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ME, 신용 스프레드, 수익률 곡선 간의 연관성을 투자 사고방식에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유동성 흐름이 갑자기 역전될 때 기회를 놓치거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방금 분석한 전체 정책 매트릭스를 다시 연결하고 이 심층적인 지식을 시장에서의 생존 본능으로 바꿔봅시다. 강력한 소나기에 있는 게임에서 돈의 흐름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습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십시오. 통화 및 재정 정책은 더 이상 추상적인 거시경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의 축적 기회를 좌우하는 견고한 틀입니다. 명목 금리의 환상부터 실제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유출되는 순유동성이라는 냉혹한 현실까지 모든 것을 분석해 왔습니다. 주식시장의 정책이 주요 조절자인 거대한 유압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시장의 등락은 부차적인 신호가 됩니다. 뉴스에 휘둘리는 투기꾼과 시장의 판도를 읽는 투자자의 차이는 대중보다 먼저 유동성 전환점을 포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융게임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은 가격 예측이 아니라 자금 흐름 메커니즘의 리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2020년의 역설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앞서 몇 초 동안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당신은 투기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거시 전략가로 거듭났습니다. 명목금리의 환상에서 ME 통화 공급량 지표를 거쳐 궁극적인 진실, 즉 실제 순유동성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폭락에 대비하지 못하거나 자금 유입이 급증할 때 발생하는
쓰나미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지식은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감정이 아닌 엄격한 금융 수력학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 인내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방금 분석한 모든 조각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유동성 전환점에 대한 설명 중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서론을 다시 참고하십시오. 궁극적인 공식을 마스터한 사람의 시각으로 서론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 시청할 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신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기 위해 시청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게임을 마스터하기 위해 시청하십시오. 순유동성 지도와 정책 매트릭스를 이해하면 현금 흐름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기업 이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모든 거대한 파도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명목 금리 수치 이면에 숨겨진 화폐 발행 기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변동성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폭풍을 예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전자 거래판을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수력 시스템의 압력이 폭발하거나 고갈되기 전에 그 압력을 해독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2020년의 역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한 현금 흐름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심도 있는 지식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 이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면 이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연결 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을 마스터하는 것은 게임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시장 변동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폭풍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렌즈를 통해 예측 가능한 해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순유동성을 해독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불일치를 이해하며 수익률 곡선이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파악하는 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시경제 지식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유동성 붕괴에 짓눌리지 않고 거인의 어깨 위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명목 금리 수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서 실제 자금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이 금융 시스템의 흐름을 파악하면 모든 변동은 위험이 아닌 자산 축적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십시오. 실질적인 유동성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뒤늦은 뉴스의 환상에 불과합니까? 이 복잡한 작동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의 전환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가 현재 상황과 연결해 보십시오. 번영의 해답은 바로 당신이 방금 발견한 정책과 현금 흐름의 교차점에 있습니다.